안녕하세요. 김경희 강사입니다. 나는 참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단 하나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성격의 차이와 함께 성적 욕구의 불만으로 인하여서 불일치로 인하여서 성적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례에 따르면 부부의 성 갈등은 성별에 따라 매우 상반된 그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남성 시니어분들의 대부분은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 아내분들이 거부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을 늘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여성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너무 지나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성 갈등과 성적 불만 해소를 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외도나 그리고 성매매를 선택하는 그런 시니어 분들도 생각보다 다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성 갈등으로 더 불거져서 서로를 무시하거나 성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부부들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부부가 성 갈등은 성생활뿐만 아니고 그리고 서로의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되게 힘든 그런 노년의 부부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노년의 성생활을 위해서는 성교 중심적인 생활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생활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이해와 배려가 많이 서로에게 될 때 부부 관계는 훨씬 더 좋은 관계로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로맨스 SOS예요. 왜 SOS일까요? 대부분의 제가 만난 노년기를 사랑으로 사는 부부나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주위에 혹시 SOS를 보내는 분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을 보면 사실은 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잘 듣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매매와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 교육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로맨스를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성매매와 성매개 감염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와달라고 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노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노년을 사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본인의 노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정말 깊숙한 맥락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내가 정말 너무 잘 살았구나,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중에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쵸? 아마 모두 다 지금 저와 함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그 희망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웰 에이징의 삶 들어보셨어요? 참 늙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늙어야 참 아름답게 늙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숙제 아닐까요? 사람의 가치를 직접 드러내는 것은 재산도 지위도 아니고 그의 인격이라고 드니 아미엘은 말합니다.
저 말이 전적으로 공감이 되죠. 나의 인격이 나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제가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노모인 엄마에게, 70이 다 된 엄마에게, 엄마는 그동안 살면서 어떤 시절이 가장 좋았어? 이 말을 들은 엄마는 한참 며칠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딸아, 너의 질문을 듣고는 엄마는 한참 동안 생각을 했어.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삶에도 나는 참 잘 살고 있다는,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런데 너 질문을 듣고 보니 나는 지금 너가 겪어야 할 40대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 20대는 너무 젊었고 30대에도 패기가 왕성해서 그때의 사진을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너무 젊고 예뻐 보이긴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들이 조금씩 느껴졌었어. 그때는 정말 살아내느라고 너무 힘든 시절이었거든. 그런데 40대의 내 사진을 바라보니 그때는 내가 가장 예뻐 보이고 가장 편안해 보였어. 왜냐하면 그때는 결혼 생활도 어느 정도 했던 시간이고 자녀들도 중고등학생 어느 정도 좀 키웠던 그런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딸아, 너도 앞으로 40대가 다가올 거야. 그 40대를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 너무 애쓰지 말고 남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지 말고 너 자신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동안은 만남이 계속 이어진 그런 시절이었다면 앞으로 너가 다가갈 40대에는 만남보다는 하나하나 헤어짐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단다. 오늘도 엄마는 아빠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산책하는 나의 모습에 너무 감사해. 이런 앞으로 이 여생을 아빠와 행복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마디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엄마로서 내 딸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딸아, 너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많이 가진 아이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고 너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어머니는 딸에게 편지를 쓰셨다고 해요. 이 편지를 본 딸은 어땠을까요? 너무 감동이었고 아마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년의 가치입니다. 가치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것,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지금은 힘이 없고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 몸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인격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 노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잠시 내려놓고요. 산책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봄날에 자신에 대한 가치를 한번 스스로 구축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제가 아주 행복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연령 분류를 아시나요? 국제연합인 유엔에서 제시한 새로운 연령 분류 기준입니다. 이 연령 분류 기준은요, 인류의 체질이나 평균 수명으로 인해서 유엔에서 새롭게 이렇게 연령 분류 기준을 내놓았는데요. 0세부터 17세는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는 뭐예요? 청년입니다. 우리 모두 다 청년이에요. 그리고 66세에서 79세는 중년이고 80에서 99세가 노년이에요. 네.
그리고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입니다. 자, 이 표준 기준표가요. 인터넷이나 다음 카페나 페이스북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방송 KBS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라는 문제를 내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지금 저희가 반응했던 것처럼 야 우리 다 청년이야 막 행복한 그런데 자, 이 보도는 잘못된 보도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보도를 만들어냈고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엔과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 연령 분류표가 인터넷을 계속 떨어다니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하다못해 심지어는 논문에서까지 이거를 인용한 논문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잠시 행복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어떤 지역에서 인터넷 루머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이 연령 분류표를 기사로 실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누군가 이렇게 잘못된 보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그래도 우리는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자, 현실 로맨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로맨스는 또 현실 로맨스고요. 엄마와 딸의 또 아름다운 로맨스였고요. 지금 현실 로맨스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노년은 점점 힘도 없어지고 정말 외로워지고 너무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삶을 잘 살아가려면 사실 젊은이들이 하는 진한 키스보다는 가벼운 입맞춤으로 격렬한 포옹보다는 조금은 천천히 아는 것 같지 않지만 가슴의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따스한 포옹으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건 어떨까요? 진정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노년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신이 고발한 우리 바카스 아줌마라는 저 맨 밑에 보이는 노인 성매매 현실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그런 외신이 보도됐습니다. 싱가포르의 뉴스 채널인 아시아라는 채널에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할머니 매춘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나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는 바카스 아주머니들이 피로회복제를 들고 할아버지들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고 그 성매매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는요, 노인의 성매매를 물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노인 빈곤율이 많은 우리나라를 그리고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바카스 아주머니를 직접 하시는 그런 60세의 노씨, 박씨 할머니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을 정말 교육을 다 시키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처음부터 노름을 하고 할머니와 아이들을 때려서 그래서 살기가 너무 바빴던 거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집에 들어왔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몸에 병을 얻게 된 거죠. 신경증이라는 병을 얻었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밥은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약을 사기에는 너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바카스를 들고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신세를 이야기한, 이게 외신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또한 어떤 할머니는 폐휴지를 주면서 일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기력이 딸려서 그것도 할 수 없어서 차라리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성매매를 하는, 또 바카스 할머니로 전락한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저 맨 위에 보면 일땡 저장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일일 베스트 사건들을 올리는 그런 저장소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30대 청년이 그 탑골 공원에 가면 이런 할머니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요. 본인이 가서 그 할머니와 함께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 할머니와 함께하는 관계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해서 그것을 그 일일 베스트 저장소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이 되지 않아 막 댓글이 100개 이상 달렸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막 사진을 퍼서 날라서 지금도 삭제해도 계속 올라오는, 검색을 하면 계속 올라오는 그 할머니는 그 나체 사진의 제2의 제3의 성폭력 피해를 지금도 겪고 있는, 이게 바로 현실의 노맨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나세요?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해요. 그리고 그 1위 중에 50%가 바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신다고 해요. 그리고 노인 자살률은 평균의 3배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을까요? 정말 행복하게 자녀들과 함께 사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정말 내가 생계가 힘들어서 할 수 없이 성매매에 노출되고 그 성매매와 관련된 성매개 감염병까지 노출된 시니어들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사회는 이 노인분들의, 어르신들의, 시니어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을 정말 더 좋은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 같이 화합해서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 살아가는 로맨스예요. 황혼의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에도 너무 아까운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렇다면 노인 성매매의 불편한 진실은 과연 어떨까요? 60세 이상의 노인 성생활 실태를 조사한 건데요. 여기 보면 성생활을 즐기는 60대 이상의 시니어분들은 몇 프로죠? 몇 프로예요? 62.4%예요. 거의 65%에 달하죠. 그런데 그 62.4%의 성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인가요? 46.5%, 거의 50%에 달합니다. 정말 불편한 진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매수에 따른 제2차적인 피해가 바로 성매개 감염병인 성병입니다. 어떤 지식이 많아서, 그렇다고 또 돈이 많아서 이 병을 빨리 치료하는 것에도 잘 하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는 그런 시니어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10년 전에 본격적으로 노인의 성에 대한 로맨스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혹시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 아시나요? 노인 두 분이 만나서, 어르신들이 두 분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정말 애틋한 사랑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노인의 성이 음지에서 양지로 그래도 많이 성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욕과 본인이 갖고 있는 생활 속의 어떤 습관과
본인만 아는 본인만의 이기적인 그런 성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진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서울시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그리고 탑골공원, 종물공원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노인 10명 중에 3명은 성매매를 해봤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어도 성매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이 20%밖에 안 됐다고 하고요. 그거는 남성 시니어 분들도 여성 시니어 분들도 비슷하게.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거예요. 정말 성인지 감수성이 올바로 있다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건전한 성문화는 누가 만들어 갈까요? 내가 나로부터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라가 정부가가 아니고요. 내 자신이 지금 그 시니어의 삶을 살고 있는 본인 자신이 그리고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자신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지에 몰린 노년의 성병 증가율을 통해서 얼마나 음지에 노년의 성이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임질, 매독, 에이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성병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표에 보면요. 20대는 12.8%가 증가되었고요. 30대는 3.8%, 여기에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요. 40대는 오히려 0.7%가 감소되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60대는 30.3%, 70대는 25%예요. 젊은 노인이 점점 생겨나면서 활발한 성생활로 인해서 60대 이상의 성병 환자가 최근 4년 새에 엄청난 급증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 프로테이즈를 보면 거의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의 프로테이즈는 28.5%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삶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카스를 든 아주머니들과 그리고 성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특히 이 성병에 가장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전한 성생활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안전한 성생활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콘돔을 사용하셔야 돼요. 콘돔을 사용하면 이 성병 증가율을 정말 많이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만난 시니어 분들은 불편해서 임신을 안 하는데 임신도 못하는 몸인데 왜 이것을 사용하냐고,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즘에는 예전과 같지 않아서, 사실은 예전에는 임질이나 매독 같은 성병이요, 뭐 고름이 나고 살이 썩어들어 갈 만큼 약이 그때는 흔치 않아서 그랬었는데요. 요새는 무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괜찮으니까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병이 정말 많이 노년기를 통해서 만연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이 시간 재정비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회 안에서 당신의 인권은 안녕하십니까?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의 삶에서 우리 모두 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쵸? 모두 다 삶의 모양과 색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나의 색깔과 나의 모양을 구축해가며 단단한 인권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평등과 또 이어지는 것이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진정성 있게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성매매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웰빙, 참살이,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웰에이징, 참 늙기, 그리고 사람답게 죽는 웰다잉, 참 죽음에 대해서 이런 순서를 밟고 살면 우리 모두의 다 희망인 것이죠. 나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늙고 이렇게 죽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 웰에이징이라는 게 참 우리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늙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늙기 위해서 우리는 늘 애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음아 가지 마라 막 해야 될까요? 아니죠. 나이듦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나이듦을 내면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면서 그 나이듦이 정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친구처럼 행복하게 잘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그 삶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삶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삶의 건강에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부부관계도 훨씬 더 아름답게 되고요. 이렇게 늙음을 받아들일 때 7년 반 이상이나 수명이 더 길어진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잘 모르셨죠? 노인의 일그러진 성이 성욕구에 대한 그런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년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 욕구를 잠재워야 하는 그런 힘든 부작용이 이렇게 노인의 일그러진 성으로 인해서 성범죄의 주범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노년기에 성 파트너의 부재로 제가 만난 77세의 어르신이 있었는데요. 남성 시니어 분은요. 아내가 떠난 뒤에 성 욕구가 너무너무 이렇게 성에 대한 욕구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성매매를 했다고. 그리고 그 바카스 아주머니를 만나면 성관계와 무슨 비용이라고 하죠? 그 모텔 비용이 3만 원이면 다 해결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성매매가 본인들의 그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인지할 수 있었으면 그런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욕구 불충족의 원인으로 인하여서 성매매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빨랫줄에 여성의 속옷을 갖다가 이렇게 훔쳐간 그런 60대의 노인이 있었는데요. 왜 그랬냐고 이제 경찰에 조사를 받는 중에 물어봤더니 아내가 자궁경부암으로 인해서 성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지요.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놀이터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 시니어 분들의 성범죄, 또 주위에 지적 장애인이 사는 그런 장애인과 함께 일어나는 성폭력 같은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기이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이야기에서 나왔는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50대 남성분이 대구에 있는 여자 학교 앞에 프랜카드 하나를 길게 걸은 거예요. 보셨어요? 내 아이를 낳아달라고.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신고를 했는데도 다시 훈방 조치됐다가 또 그래서 이제 경찰이
CJ 기자가 만나서 물어봤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문구는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 이 차량에 와서 이 할아버지와 함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할 학생을 구한다고. 나이는 13세에서 20세 사이. 그런 현수막을 내걸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가서 물어봤더니 이 A씨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9세 이상의 성인과 함께 성관계를 가질 때 의제 강간죄로 무조건 구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이런 프랭카드를 걸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A씨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살다가 죽으면 엄마와 아이가 나이가 좀 작아야지, 나이 차이가 작아야지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바로 이것이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노년기에 일그러진 성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요. 사회의 문제점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나의 삶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위험한 성거래가 있었다고 해요. 20대의 여성이 80대의 시니어 분과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성관계 후 말다툼으로 인해서 본인의 치안 때문에 매일 가지고 다니던 칼을 남성의 가슴과 허벅지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죽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이야기는 경찰이 이 20대 여성에게 왜 성매매를 했는지 물어봤더니 남자친구와 함께 지낼 일들에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했다고, 정말 위험한 거래를 한 것입니다. 이 기사가 실제 사건이라는 것이 정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은밀한 거래. 제가 계속 바카스 아주머니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번에는 올빼미 아주머니라는 것이 새로 또 생겼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 올빼미 아주머니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요. 그 탑골공원이나 시니어 분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술과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그 시니어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이야기에 박수 쳐주고,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나면 10,000원짜리 한 장을 받고 유유히 사라지는 신종 올빼미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게 되게 성행하고 있다고 해요. 낮에는 그 탑골공원에 모여서 600명이나 되는 그런 시니어 분들이요, 벽을 바라보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하고요. 또 저녁이 되면 이렇게 어스름한 저녁에 나오는 외로운 노인들을 상대로 식사를 함께하고 말벗이 돼주는 이런 신종 올빼미 아줌마가 또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에 코로나로 바뀐 탑골공원의 신풍속도예요. 자, 그럼 밑에 보면 진한 커피는 30,000원. 고속도로 쉼터 속의 성매매거든요. 밤 12시가 다 되면 3, 3, 5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화장을 짓게 하고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졸음쉼터에 이제 시간이 깊어지면, 밤이 깊어지면 커다란 차를 운전하던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를 운전하던 사람들이 실어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커피는 2,000원, 진한 커피는 30,000원이라고, 2, 3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취재 결과도, 취재할 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커다란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신종으로 진한 커피 아줌마라고 합니다. 이런 은밀한 거래를 통해서
성매매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그와 관련된 성매개 감염병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매매 감염병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병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사람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질환이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성병은요, 성매개 감염병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없어질까요? 잠복 기간도 길고요. 평생 내 몸에서 사라지지 않는 성병도 있어요. 그럼 그 성병에 대해서 함께 잠시 알아볼 건데요. 세균성 감염 성병, 바이러스 감염, 원충 감염, 기생충 감염이 있는데요. 자, 임질은 임균이라는 그런 균이 우리들 성관계를 통해서 요도염, 자궁경부염, 이 임균이 태아 시의 눈에, 아이의 눈에 출산 시에 태아의 눈에 이 균이 묻으면요, 아이 눈이 실명될 정도로 아주 무서운 균입니다. 그래서 이 균은 녹황색 분비물이 나오고 출혈이 되기도 하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나기도 하고 따끔거리기도 한 그런 균이고요. 트리코모나스라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박테리아인데요. 이것 또한 질과 자궁 세포를 공격하는, 이 트리코모나스는 젊은이들에게 많이 나오는 그런 성병이라고 합니다. 또한 곤지름은 뭘까요? 사마귀 아시죠? 이것은 성기사마귀예요. 이것이 바로 인유두종 바이러스로서 암을 일으키는,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병되는 성매개 감염병입니다. 여성 경부암도 이 위험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곤지름. 또한 헤르페스, 저 옆에 보면 왜 입술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헤르페스 1기고요. 이게 2기, 3기 될수록 성기와 항문에 이 헤르페스가 나타납니다. 주위에 물집이 잡히고 이것 또한 잠복기가 있고요. 그리고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무엇일까요? 에이즈예요. 에이즈 들어보셨죠? 섬 접촉으로 인해서, 수혈로 인해서, 그리고 이건 유전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는 감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이 어떻게 해요? 결핍되는 병이에요. 감기를 낳아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감기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결국에 이 에이즈는 다른 병의 합병증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병이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고칠 수 없는 성병입니다. 네, 이런 질병들이 우리들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노년기를 사시는 여러분들이 바카스 아줌마, 또 그런 다른 아줌마들로 인해서 커피 아줌마, 이런 분들로 인하여서 혹시 성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성병 환자가 매년 6.6%나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30대에 13배나 된다고 합니다. 노년분들이. 발기부전약이 점점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결책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절반 이상이 이 성병이 무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리고 폐경 이후에 여성에게 이 성병이 더 많이,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성병이 많을까요? 100%에서 여성이 75%예요. 그렇게 많아요. 되게 많이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노년의 성생활을 우리 모두 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스스로 그 바른 성생활을 구축해 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가 진단으로 성매개 감염병을 알 수 있는데요. 분비물이 혹시 나오고 냄새가 나는 것, 그리고 주위가 가렵거나 따끔거리면, 그리고 감기 증상이 있으면
그러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입속에 하얀 꺼풀이 있으면 그게 바로 에이즈 증상에 가깝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궤양이 생기는 것들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물질과 사마귀가 항문까지 번지는 것들, 아랫배가 묵직하고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을 진단하셔서, 그런데 중요한 건 성매개 감염병은요, 병원에서 오지 말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뿌리가 잘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방치하면 심각한 질병이 되는 성매개 감염병 예방이 최선입니다. 성매개 감염병에 PCR 검사가 있고요. 또 암 에이즈로 확산되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예방법으로 성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콘돔을 꼭 사용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음이 떠난 자리에 지혜가 남았으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노인 한 명이 숨을 거두면 아프리카에서는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아까운 생각이 든다고 해요. 노인들은 그만큼 삶의 연륜에서 지혜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잘 모를 때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친정아버니에게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여쭤봐요. 그러면 제가 생각 못했던 정말 삶의 지혜를 저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이런 젊음이 떠난 자리에 정말 병이 남거나 아픔이 남는 것보다는 삶의 지혜가 남아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네. 그 대통령은 사실은 흑인의 아빠와 백인의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2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외조부가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키웠는데요. 혹시 피부색이 까매서 사람들에게 위축될까봐 정성을 다해서 키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오바마 앞에서 그 아빠의 얘기는 단 한 번도 아빠의 나쁜 얘기는 안 했다고 해요. 내 아이가 정말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삶의 지혜이지 않을까요? 그 애틋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노년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노년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참 늙기, 참 인생을 마치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이었으면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